자, 지피디님. 자, 집값이 50%가 하락하면 대출받은 사람들 대출금 일부 회수 요청을 받지 않나요? 대출 회수 관련 공구년도에는 어땠는지 궁금해요.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요거는 조금 그때그때 달라요. 라는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먼저 집값이 50% 하락한다면 엄청나게 겁나는 거죠. 엄청나게 겁나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집값이 50% 하락할 가능성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출받은 사람 일부 회수 요청이 있을 수는 있어요.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도 그렇게 되는 경우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흔히 말하는 그 시장이 좋지 않은 상태, 집값이 50% 하락하잖아요. 집값이 50% 하락한 상태에서 여러분들 담보 부분을 갖다가 대출 상환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힘든 사람 뒤통수 때리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금융당국이 그걸 가만히 놔두지 못합니다. 왜? 힘든 상태에서 투매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데 그 상황 되면 시장이 무너지는데 그걸 갖다 가만히 놔둘 거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첫 번째, 집값이 5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본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는 어느 정도 적정 수준으로 가기를 원한다. 자, 그렇다면은 그런 상황에서 50% 하락은 너무 오바다. 두 번째, 일부 회수 요청이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일부 회수 요청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한테 문제가 된다면 금융당국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게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되고요. 너무 크게 걱정을 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공구년도까지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회수 요청을 하고는 싶죠.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오히려 그때 제가 2008년이었을 거예요. 2008년 당시에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그때 그 보통 3년 거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을 했는데 그때 이명박 정부였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안 좋으니까요. 3년 거치 그 거치 부분을 늘려주도록 약간 압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3년 거치를 5년 거치로 바꾼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서 지금 지피디님이 걱정하시는 현상은 그냥 막연한 현상일 뿐 사실상 금융당국이 시장의 무너짐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출금 일부 회수 요청 같은 경우는 제가 98년이죠. 벌써 20여 년 전쯤에 있었던 회사에서 담보보강이라는 차원에서 뭐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한 20몇 년 전이죠. 그때를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금융당국이 굉장히 관리를 들어갈 거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레이스님께서 올려주셨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는데요. 규제 완화가 된다고 해도 언제가 될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요새 같을 때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시느냐. 요새 같을 때가 공부하기가 좋을 때라고 하는데 공부한다면 재건축, 재개발인가요? 정부에 맞는 부분을 얘기하셨고, 지금 분위기에 맞는, 그래도 지금 현재 이제 어려운 그 공부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하는 게 맞는 거냐, 뭐 요새는 경매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저는 이러한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규제가 완화가 되고, 이런 것들은 시장의 분위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한다면 어느 것을 먼저 하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은 앞으로의 시장이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통해서 공급을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여져요. 자, 일단 지금 현재 분위기로 보게 되면은 사실상 저는 좀 많이 권유해드리는 입장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이 있죠. 신통기획, 그 다음에 모아주택 이런 것들 관심을 보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게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투자할 곳을 찾거나 돈이 벌 것을 찾는데 그것들을 하고 있는 정부의 정책 자체가 신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언가 다양하게 하고 있는 게 그게 전부 다 재건축 아니면 재개발 쪽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의 대세다. 오래된 주택을 바꿔서 신축으로 만들어서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당연히 재건축과 재개발이 앞으로의 메인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은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에 관련된 부분을 공부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부분을 보셔야 돼요. 제가 아까 죽전 얘기하신 분이거나 또는 다른 곳을 얘기하신 분일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동네만 보지 말고 다른 지역의 움직임을 봐라.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라.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봐라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지난 몇 년간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시장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잘 생각해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이 움직임이 나타나기 전에 전세갭 투자가 유행했고요. 제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전세갭 투자가 유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형식이 나타났냐면 분양권이 유행했고요. 강남 재건축,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느냐? 주변에 있는 재건축, 재개발, 그리고 주변부의 구축, 그 다음에 외곽, 이렇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게 움직이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제 책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저는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얘기했느냐? 제가 이렇게 움직일 것을 알아서?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더라라고 하는 걸 봤다라는 거죠. 그러면 재건축과 재개발을 공부하는 거를 기본으로 하되 지난 몇 년간의 시장의 움직임을 복귀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그 복귀와 관련된 부분들 궁금하시면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 할 때 질문 올리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그 조각조각 이 내용을 가지고 이해하기 어렵다면 흔히 말하는 강의라는 걸 들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새는 경매, 그 질문을 딱 물음표를 주셨는데 경매 부분은 그냥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써먹을 만한 그 내용으로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기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공부하셔야 돼요.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경매 언제 공부했습니까? 라고 물어보게 되면은 사실상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유리한 영우였던 게 금융기관에서 근무하고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했기 때문에 경매를 직접 하기 전에 경매 관련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경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꾸준히 공부하는 가운데서 경매라고 하는 기술 꾸준히 공부하신다라고 하고 그렇게 공부가 어느 정도 진행된 과정에서 경매라고 하는 상품, 경매라는 시장이 나타나게 되면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들어가셔서 그 경험을 습득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재건축, 재개발 부분이 일단 1차적으로 좀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루크11054님이 질문하신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폭락을 주장하는 분들 중에 무조건 심리와 부동산 사이클만 강조해서 미래는 확정된 것처럼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심리는 수요 공급과 금리 변화 등 정책에 따라서 영향을 쉽게 받는 결과 아닐까요? 심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대중은 쉽게 패닉하고 심리도 확 변할 거라고 생각되는데 요즘 심리와 사이클만 강조하는 타 전문가들 보면 답답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정리하고 말을 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라는 건 알고 계시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제가 부동산 사이클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던 가장 큰 이유는요. 예전에 부동산 시장 이전에 저도 이제 학과가 경제학과다 보니까 경기 사이클도 있고 주식에도 상승과 하락의 사이클이 있는데 왜 부동산은 이런 얘기가 없을까라는 의문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클을 찾고 공부하는 과정에서 심리에 따라 바뀐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지금 루크11054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심리는 결과이기 때문에 상황이 변하면 계속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심리와 사이클만 강조하는 거는요, 그분들한테 죄송합니다만, 그냥 보고 외운 공부의 결과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가끔가다 KB에서 심리지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얘기하죠. 전 절대 그 말 안 믿습니다. 심리는 매번 바뀌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되게 안 좋죠. 심리 개판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사이클이 그동안 급등이라고 하는 부분도 경험했고, 그러니까 쇠퇴기나 하락기로 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게 투자는 하락이 와도 투자할 방법이 있고, 속도만 느려지거나 수익을 낼 수 있는 금액만 달라지는 거니까. 그쵸? 하락장 또는 침체장 때 투자할 곳이 많지 않은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보면 많지 않은 이유는 내가 그 시대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모르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기대 심리를 낮춰놓고 보게 되면 상승장에 몇 억 벌던 시기와 하락장에 몇 천만 원 버는 시기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안 할 건가요?
한단 말이죠.